자, 지금부터 FAT 2급 55회 기출문제 실무 문제를 풀이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기초정보관리의 이해. 그래서 거래처 등록을 하라 그랬어요. 네, 거래처 등록. 그래서 저는 F10 눌러서 여기 있는 메뉴를 활용을 조금 많이 하고요. 이렇게 찾아 들어가셔도 되는데 가능하면 메뉴를 이용하시면 조금 쉽게, 자, 어떻게 하시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그냥 F10 누르면 커서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깜빡깜빡 하거든요. 깜빡깜빡 하면 이제 그 다음서부터 거래처 등록, 그러면 방향키 아래로 내리셔서 거래처 등록 이렇게 눌러주시면 거래처 등록이라는 화면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자, 거기에서 거래처 등록인데 하나은행이라고 하는 금융기관을 등록을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수행 과제를 일단 잘 보시고, 그래서 수행 과정을 참고를 하여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통장을 참고하여 거래처 등록을 하시오. 98005번 코드로 등록하고 금융기관명은 하나은행 보통으로 할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금융기관은 여기에 있는 금융기관, 그래서 98005번, 그리고 하나은행, 그리고 가로 열고 보통 쳐주시면 되겠고요. 계좌번호는 527-91004-22456. 네, 마이너스 표시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일반으로 우리가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개설점은 우리가 하나은행 해주시면 되겠고, 어디 지점이에요? 통장 발행 지점은 서대문 지점입니다. 그럼 뭐 서대문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네, 예금 종류는 보통예금 해주시면 되겠고요. 혹은 뭐 예금 종류에는 기업 자유예금 뭐 써주셔도 되겠고, 보통예금에 해당합니다. 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계좌 개설일 나와 있나요? 네, 계좌 개설이 2022년 01월 09일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거래처 등록을 했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계정 과목 추가 등록 그랬어요. 그럼 또 F10 눌러서 계정 과목 및 조교 등록으로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코드 번호가 837이니까 그냥 837 치시면 이렇게 건물관리비라는 계정으로 바로 가게 돼요. 그래서 현금 적유에 05번에서 건물 유지비 지급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해되시죠? 다른데 클릭했다가 다시 한번 클릭해서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2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 거래자료 입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자료 입력은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 그랬고요. 날짜는 2월 4일입니다. 02월 04일 날. 그래서 사무실에서 사용할 사무용품비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오. 단 사무용품비로 처리하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차변에 사무용품비 사무 치시면 사무용품비 이렇게 나오게 되고, 금액은 24,000원이고요. 대변에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현금 쓰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를 출금 전표로 끊어주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네, 근데 저는 그냥 계속 차변 대변으로 입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2번. 재고자산의 매출 거래. 그래서 재고자산을 판매를 했을 때 3월 22일 날짜고요. 03월 22일. 그래서 강남 미인의 상품 매출하고 발행한 거래 명세서이다. 상품 매출 대금은 3월 말에 받기로 했다. 그랬으니까 외상으로 팔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일단 대변에 우리는 무조건 상품 매출 금액은 1,400만원이 되겠고요. 차변에 외상 매출금 거래처가 강남미인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3월 26일 날 거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26일 날 통장 거래 내역인데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찾으신 금액에 50만원이 있다는 얘기는 보통예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을 기업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하였다 그랬으니까 대변에 보통예금 대신에 어디 은행이요? 기업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50만원 빠져나갔고 차변에는 이자 비용입니다 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비정산서가 나왔네요. 자, 4월 18일 출장을 마친 직원의 여비정산 내역을 보고받고 잔액은 현금으로 회수하였다. 4월 16일 거래를 확인한 후 정산일자의 회계 처리를 입력하시고, 일단 4월 16일로 한번 가볼까요? 04월 16일 날 가면 가지급금, 홍성주한테 가지급금 30만원 지급한 게 있었어요. 그러면 출금전표란 얘기는 돈이 나갔고 가지급금이 무슨 변에 있었다? 차변에 있었다. 이렇게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가 어디로 없어진다? 대변으로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4월 18일 날 거래는 일단 대변의 가지급금 홍성주 30만원이 일단 무조건 반대쪽으로 무조건 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내역을 보니까 실제 소요계획은 25만원, 숙박비, 식비, 교통비로 썼고요. 현금 반환액이 50만원이니까 차변에 우리는 여비교통비로 25만원을 쓰고 왔고요. 그리고 차변에 현금으로 나머지 5만원을 반환받았습니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보통예금 거래인데 또 찾으신 금액에 5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법률사무소로부터 외상물총 회수 관련 법률자문을 제공받고 수수료를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하였다 그랬으니까 날짜는 5월 30일. 그러면 대변에 우리는 보통예금 우리은행, 그래서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50만원이 인출이 됐고요. 차변에 법률자문 수수료를 지급했으니까 우리는 수수료 비용입니다. 그래서 800번대에 있는 수수료 비용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약속 어음 수치 거래. 네, 회계 FAT 2급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 중에 어음 거래 반드시 조금 알아두셔야지 되겠고요. 6월 10일 날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0일 뷰티 천국의 상품 외상 판매 대금을 전자 어음으로 수취하였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상품을 파는 게 아니라 외상 판매 대금을 회수했기 때문에 우리는 차변에 받을 어음 뷰티 천국, 그래서 뷰티 천국에 받을 어음이 250만원이 들어왔고요. 대변에 외상 매출금 뷰티 천국, 이렇게 둘 다 거래처 반드시 써주셔야 하고요. 붕괴는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받을 어음에서 F3 누르셔서 F3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자금 관리라고 하는 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혹은 기능 모음에 가셔서 자금 관리를 선택해 주셔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밑에 나오는데 지금은 어음을 받았죠. 그래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음의 종류는 전자어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자어음이니까 전자어음은 6번을 선택해 주셔야겠고요. 전자고요. 그 다음에 어음번호 004-2022-0610-123-456-789 이렇게 순서대로, 그래서 어음 번호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수치 구분은 자수, 내가 받았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발행일은 6월 10일 맞고요. 만기일 반드시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지급기일은 2022년 9월 10일. 지급은행은 국민은행이죠. 그래서 F2 누르셔서 국민은행, 지점은 강남 지점입니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자금관리까지가 끝나신 거예요. 그래서 수행과제의 두 번째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받으러옴 현황에 반영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 게 이 받으러옴 관리를 입력을 해주신 겁니다. F3번을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7번. 통장 사본에 의한 거래. 그래서 매출 관련 계약금이 200만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샤인스타의 상품 매출 계약금 농협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된 내역이다. 그래서 6월 17일 거래고요. 차변에 보통예금이 어디 은행이에요? 농협은행. 그래서 보통예금에 200만원만큼이 들어왔고요. 아까 우리 이론 풀을 때도 했었죠? 계약금을 지금 받았죠? 계약금을 받았으니까 우리 뭐라고 해요? 선수금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선수금 샤인스타.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은 문제 8번.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 그래서 자동차세 영수증이 나와 있고요. 6월 30일에 상반기 자동차세를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그랬으니까 6월 30일 일단 대변에 현금을 먼저 쓸까요? 38만 6천원. 그리고 차변에 우리 자동차세 뭐라고 하죠? 세금과 공과. 그래서 817번 세금과 공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출금 전표 그냥 끊어주셔도 상관없으세요. 자, 그 다음 전표 수정이에요. 전표 수정. 청구서가 나와 있고 자료 설명을 일단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통신요금의 납부 내역을 확인한 결과 2월 28일과 3월 28일에 이중으로 입력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가 02월 28일 통신비 미지급금, 03월 28일 통신비 미지급금 같은 거래를 두 번 입력했네요. 그런데 수행과제에 보니까 3월분 청구서를 참고하여 적절하게 수정하시오. 회사는 작성일자로 미지급금을 계상하고 납부기한에는 자동이체하여 지급 처리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작성일자 보니까 청구서의 작성일자는 2월 28일이에요. 그러니까 2월 28일에 통신비 미지급금 처리되어 있어야지 되는데 지금 3월 28일에 통신비 미지급금이 한 번 더 처리가 됐으니까 3월 28일 날 전표 거래를 삭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인. 그래서 2월 28일 날만 하나만 있으면 되고 3월 28일 거래는 없어져야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3월 28일 거래 삭제해 주시는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자료를 수정해라 라고 했는데 4월 15일 진열대를 중고로 판매하고 발생한 미수금을 현금으로 받고 발급한 입금표이다. 3월 29일 거래 자료를 참고하여 자료를 적절하게 수정하시오 그랬어요. 3월 29일이요? 3월 29일 날에 갔더니 비품에 대해서 우리가 미수금이다 라고 300만원이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 미수금을 4월 15일 날 현금으로 회수했죠. 그러니까 04월 15일 날은 현금으로 회수했는데 외상매출금이 아니라 미수금을 회수했습니다. 그래서 미수금으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계정 과목을 외상매출금이 아니라 미수금으로 수정해 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은 결산이에요. 결산 1번 5월 28일 현금 시제 불일치 금액을 현금 과부족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기말결산 시 현금 과부족의 원인 조사한 결과 톡톡 화장품의 단기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확인되었다. 그랬어요. 합계 잔액 시상표를 한번 일단 12월 31일자로 들어가시면 여기에 이렇게 현금 과부족이 마이너스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대변에 잔액이 있었다 라는 걸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아니면 얘를 따당 더블 클릭을 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시제불일치 또 따당 들어가 보시면 입금 전표에 그래서 현금 과부족이 대변에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현금 과부족이 대변에 있었으니까 무조건 어디로 없어지면 된다? 차변으로 12월 31일 차변에 현금 과부족 얼마가요? 10만원이 없어지면 되고 대변에 우리는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확인됐으니까 이자를 받은 거니까 이자 수익입니다. 그래서 이자 수익으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기말상품 재고에 2,700만원이 나왔어요. 기말상품 재고액이 나오면 무조건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데로 들어가시면 되겠고 그냥 엔터 치시고 그냥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냥 확인 탭 눌러주셔도 되고요. 거기에 기말상품 재고액이라고 그냥 바로 보이시죠? 여기에다가 그냥 2,700만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 반드시 금액 넣어주시고 전표 추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표 추가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기본 회계 처리는 다 끝난 거예요. 기본 회계 처리는 다 끝났고 자, 그 다음에 수행과제 두 번째에 보시면 12월 31일 기준으로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순으로 조회 작성하시오. 단, 손익계산서 조회 작성 시 상단부에 추가를 이용하여
손익 대체 분계를 수행할 거 그랬어요. 자, 결산 전표까지 다 끝났으니까 손익계산서에 들어가셔서 12월로 들어가시게 되면 기능 모음에 추가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를 눌러주시면 전표가 자동으로 회계 처리가 다 되겠고요. 다시 F10 누르셔서 재무상태표에 들어가신 다음에 재무상태표는 그냥 12월로 조회만 한번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 일단 실무 문제들을, 기본적인 문제들을 다 풀으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창을 조금 다 닫아볼게요. 창을 다 닫고 우리가 이제 조회 문제, 수행의 조회 문제를 이제 처리해 주시면 되는데, 이제 문제 번호 11번서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문제, 금융거래처별 계좌번호가 옳지 않은 것은 거래처 등록을 조회하라 했으니까 F10 누르셔서 거래처 등록에 들어가셔서 금융기관의 거래처 중에 자, 첫 번째 국민은행 보통예금 116-55-45-666-88 맞고요. 그 다음 우리은행 보통 301-94-93-22-45-61 맞고요. 하나은행 보통예금 527-91-0004-22-456 맞고요. 농협은행 보통 096, 얘가 틀렸네요. 그쵸?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실제 시험은 답안 체크하는 난이 따로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문제 풀으시면서 바로바로 답안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평가 문제 두 번째,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 가시면 자, F10 눌러서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들어가셔서 837번 그래서 건물관리비 계정 과목인데 현금 적요 내용에 건물관리비, 그 다음에 건물 보수비, 그 다음에 건물 수리비 지급이 없죠. 건물 유지비는 있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평가 문제 총계정 원장을 조회하라 그랬고요. F10 눌러서 총계정 원장 들어가셔서 월별 세금과 공과 발생 금액으로 옳은 것은, 그럼 세금과 공과는 817번이니까 F2 눌러서 설정해 주셔도 되겠고요. 자, 발생 금액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1월은 29만 4천원 틀렸고요. 그 다음에 6월 38만 6천원 2번이 정답이네요. 그 다음 9월은 45만 5천원이고 10월은 6만 5,840원. 금방 쉽게 찾으시겠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월별 현금 잔액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이번에는 현금이라고 했으니까 101, 101. 그러면 현금의 잔액이라고 그랬어요. 잔액. 우리가 차변, 대변 잔액 잘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1월의 잔액은 8,227만 6,600원이고요. 2월은 9,616만 200원. 2월이 정답이네요. 자, 그 다음은 1일 자금 명세. 그래서 F10 눌러서 1일 자금 명세에 들어가셔서 4월 18일, 04월 18일 날짜로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당일 현금. 그래서 당일 현금의 잔액은 얼마인가 그랬나요? 그래서 당일 현금의 잔액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9,024만 6,300원. 당일 현금의 잔액입니다. 자, 그 다음 16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월계표 3월에 발생한 상품 매출 금액은 얼마인가? 그래서 1계표, 월계표에 들어가셔서 03월부터 3월까지를 조회하시면 되겠고요. 밑으로 내리시면 우리 상품 매출 보이시나요? 그래서 7,058만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총계정 원장에 가서 총계정 원장에 401, 401 보셔도 3월의 매출 7,058만원 이렇게 조회 가능하십니다. 그래도 우리는 AT는 이렇게 어디 가서 조회하라고 다 나와 있으니까. 자, 1월계표 그 다음 17번 문제에 3월의 영업의 비용. 그러면 영업의 비용은 밑으로 더 내리시면 영업의 비용은 총 63만 1,000원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외상매출금 회수액은 얼마인가 6월달이라고 했으니까 총계정 원장에 외상매출금 이렇게 조회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6월달에 회수한 것은 이쪽에 대변 이해되시죠? 계정별 원장 들어가시면 이걸 따당 해서 들어가시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계정별 원장은 숫자가 여러 개가 나오니까 저는 그래서 총계정 원장에서 조회하시는 게 조금 더 편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2월 말 기업은행 보통예금 잔액은 얼마인가? 기업은행 이렇게 나왔으니까 거래처 원장에 가시면 됩니다. 거래처 원장에 12월 말일이니까 뭐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 해주셔도 상관없으시고요. 계정 과목은 보통예금, 거래처는 기업은행인가요? 네, 기업은행 보통예금. 그럼 98001 이렇게 조회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잔액을 물어본 거기 때문에 잔액 2,429만 6,160원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조회. 단기에 발생한 판매비와 관리비 계정 금액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으니까 손익계산서를 한번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에 들어가시면 순서대로 하나씩 접대비서부터 1247만 4,500원 맞고요. 그 다음 임차료 2,100만원 맞고요. 그 다음 수수료 비용은 240, 틀렸네요. 3번이 정답. 사무용품비는 24,000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조회 문제가 많으니까 앞에서 시간을 조금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에 발생한 판매비와 관리비 중 발생금이 가장 작은 계정 과목의 코드 번호.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 중에서 가장 작은 건 사무용품비인가요? 그쵸? 네, 우리가 화면을 이렇게 판매비와 관리비를 열어두시고 그래서 사무용품비 따당 해주시면 사무용품비의 코드 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가장 적은 금액을 일단 여기서 눈으로 찾아주셔야지 될 것 같고요. 눈으로 찾으신 다음에 더블 클릭해서 코드 번호를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829번입니다. 자, 그 다음 여비교통비 단기 발생의 이 전기에 비하여 증가한 금액은 얼마인가 그랬는데 여비교통비 그러면 전기는 130이고 단기는 157만 4,600원이니까 130만원 빼주시면 27만 4,600원 나오겠죠? 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단기에 발생한 통신비의 금액은 얼마인가 그랬으니까 통신비는 152만 7,110원입니다. 자, 그 다음은 영업의 수익은 그랬으니까 밑에 영업의 수익은 922만원이고요. 그 다음 25번 상품 매출 원가 금액은 얼마인가 꼭대기로 올리셔서 상품 매출 원가는 1억 8,679만 5천원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재무상태표를 조회를 해야 하네요. 그러면 네, F10 누르셔서 재무상태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에 재무상태표에 미수금 잔액은 얼마인가요? 미수금은 30만원입니다. 항상 단기분이에요. 전기 거 보시면 안 되고 단기에 그래서 30만원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받으러움의 장부상 금액은 그러면 받으러움 그랬는데 받으러움 금액이 있고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물어본 거니까 이쪽에 있는 잔액 3,400만원이 정답이 되겠고요. 미지급금의 잔액은 얼마인가 그랬으니까 밑으로 조금 내리시면 미지급금의 잔액은 5,977만 1,200원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고 선수금 잔액은 얼마인가 그랬으니까 선수금은 435만 우리 이거 답안 화면이 지금은 없지만 여러분들 실제 시험 보실 때는 답안 화면이 있고요. 여기 있는 금액을 그냥 그대로 컨트롤 C 누르셔서 답안 화면 만약에 있으면 답안 화면에 예를 들어 저는 그냥 메모장을 하나 띄워볼게요. 답안 화면에 컨트롤 V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액을 일일이 내가 손으로 입력하시지 마시고 지금 저희 조회했던 거 전부 다 조금 전에 미지급금 컨트롤 C 해서 뭐 답안에다가 컨트롤 V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사 기능이 되니까 컨트롤 C, 컨트롤 V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재무상태표 마지막 재무상태표에 자본금 금액은 얼마인가 그랬는데 자본금 금액은 7억 6,700 16,030원입니다. 그러면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이해되셨죠? 네. 여기까지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자 이제 마지막 회계 정보 분석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읽으시면서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재무상태표 조회에서 유동성 비율이라고 하는 걸 계산을 하는데 우리가 전기 유동 비율은 얼마인가 그랬으니까 우리가 재무상태표 들어가시더라도 단기분을 보시는 게 아니라 전기분을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전기분을 보셔야지 된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계산기에다가 여러분들 손으로 계산기 쓰셔야 되겠고요. 일단 유동자산 컨트롤 C 해서 붙여 볼게요. 나누기 그 다음 유동부채 그래서 유동부채 금액 컨트롤 C 해서 다시 컨트롤 V 해주시면 되겠고 거기에 곱하기 100 해주시면 389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389%입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2번 정답 해주시면 되겠고요. 손익계산서 조회 영업이익률이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 의한 성과를 판단하는 지표이다. 전기 영업이익률은 얼마인가? 그러면 우리 얘를 조회하고 손익계산서에 마찬가지 전기의 영업이익률 물어봤기 때문에 영업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영업이익을 컨트롤 C 그래서 컨트롤 V 나누기 그 다음에 매출액 3억 원 컨트롤 C 컨트롤 V 그리고 곱하기 100 해주시면 6.15 그래서 6%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55회차 우리 FAT 2급 실무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꼭 복습해 주시고요. 네, 시험에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